예, 구독자분이 이제 카페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나? 오호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오호님이 질문해주신 사연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얼굴이 빨개짐이라고 이제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감정 홍조, 즉 이제 부끄럽거나 당황스럽거나 집중을 받거나 이럴 때 여러 일상생활에서 매일 얼굴이 자주 빨개져서 너무 고민입니다. 약 2년째 겪고 있고 날이 갈수록 빨개지는 거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더 심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확신도 안 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홍조는 꼭 고쳐야 된다, 없애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럴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고 고민하지 말아야 할까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제발 유유.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니까 더 두렵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교장님께서 이제 그 사연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이제 그 이제 솔루션을 이제 드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이제 달아주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달아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읽어봐 주세요. 이왕이면 더 자세히 알면 좋으니까. 이성이나 오랜만에 친구를 볼 때 어색한 감정이 자꾸 빨개지려 하고요. 추석이나 뭐 설날 뭐 사촌을 봐도 똑같고 칭찬을 받을 때도 그래요. 학교에서 뭐 30명이서 반 친구들이 있을 때 당연히 뭐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발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도 빨개질까봐 자신감도 잃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당연히 저도 빨개지는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원래 2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친구를 웃기고 말도 잘 걸고 뭐 정말 외향적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여자인 친구로부터 부끄러움으로 시작을 해서 갈수록 얼굴 빨개지는 거에 자책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홍조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아니 그게 뭐 얼마나 힘든데 그러냐, 뭐 죽을 정도로 힘드냐,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냐, 뭐 이러면서 이해들을 다들 못하더라고요. 홍조에 대한 이 제 생각이 이것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이 홍조 때문에 성공도 못하고 뭐든 못하겠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도 저는 뭐 약물 치료나 뭐 약 바르고 약 먹기 이런 걸로는 기존 사례를 봐도 어차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랑 마음가짐으로 점점 고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갈수록 말도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내성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원래처럼 자신 있고 안 빨개지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교전님에게 드린 이 질문을 계기로 꼭 홍조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파케상명학 그 구독자 분이시면서 뭐 또 이렇게 링크를 타고 제가 네이버에 운영하고 있는 그 상미학 카페로 오셔서 또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질문 자체를 이제 이거를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부의 구독자분들도 보실 테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안면 홍조 관련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 이제 고민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질문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런 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조금 어떤 다른 질병적인 부분들도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쉽거든요. 일단은 그 안면 홍조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적인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나 어떤 해결책 같은 거는 조금 신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걸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안면 홍조 관련한 거 갖고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 지금도 안면 홍조 좀 어떻습니까? 살짝 빨갛지 않습니까? 약간 제 얼굴이 항상 약간 붉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너무 심리적인 측면, 이따가 심리적인 해결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무조건 심리적인 측면에만 이유가 있다고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서 제 아이가 있는데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7살 된 남자아이가 있어요. 이름이 지원이라고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이를 보면서 보통 뭐 이렇게 요게 진짜 시도 득은 못한다고 정말 비슷하구나 느낄 때가 뭐냐면 제 아들도 얼굴이 약간 이렇게 하얀 편은 아니에요. 약간 그래도 약간 엄마를 닮아서 약간 검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볼 주변에 있죠. 볼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자고실 때 들여다보면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여기 실핏줄이 많이 보여요. 미세한 얼굴에 실핏줄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조금만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 지원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뛰어다녀서 전반적으로 체온이나 혈액순환이라든가 심박수가 올라가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빨개져서 그걸 뭐 내가 나약하기 때문이다 기타 등등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이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약간 그런 신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통의 남자들보다 피부가 좀 많이 얇은 편이고요. 얼굴에 이 혈관 분포가 좀 많은 편이라서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저 혼자 술 다 먹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조금만 운동하고 뛰어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젊었던 시절에 이게 안면 홍조라든가 뭐 피부과 질환적으로 뭐 고쳐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뭐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그때 피부과 다니면서 연고 같은 것도 좀 발라보고 약도 먹고 그랬는데 더 도졌죠. 왜 그러냐면 이런 데 도움된다고 처방되는 연고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그런 연고들이 많아서 그건 더 그런 걸 증세를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얼굴에 피부에 자꾸 바른 게 자꾸 민감해지는 점점 더 피부가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피부 저기는 아무래도 제 짐작에 실제로 뵙질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이 선천적인 부분 또는 피부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지 못해서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 짐작에는 뭐 지금의 지금 현대 뭐 제가 피부과 쪽까지 아주 깊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그쪽에 어떤 뭐 약물이라든가 특별한 처방으로 어떤 딱히 뭐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드실 거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심리적인 측면의 접근과 함께 해결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한 지가 벌써 제가 이 공부를 한 지는 너무 오래됐고 정식으로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고 지금도 저 대신 네티즌의 질문을 읽어주는 여기 청강님만 해도 벌써 저와 같이 공부한 지가 벌써 7, 8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대인관계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를 많은 분들을 항상 상담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 그걸 제가 이 유튜브 상의 영상 때도 제가 꽤나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 키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저 철학적인 화두나 어떤 이론적인 치료의 모델적 배경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테크닉이 된다는 거 좀 이해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식의 강의가 아니라서 복잡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이런 개념들을 상명하기 위해선 출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인관계라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이론으로 설명하냐면 심상화적 시각, 심상화 시각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면 홍조라는 걸 깨트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를 해결하시려면 심상화 시각이란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서
내재화된 걸 외재화되는 개념으로의 이 전환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자동차 운전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들아, 오늘은 있었네. 도망가가지고 여기 집에 있대. 밥 먹고 있네. 이놈들. 웃어봐. 여기 공원에 다니신 분들이 집도 저렇게 지어주고 밥도 주고. 괜찮아. 여기도 집이 하나 더 있죠. 얘가 이쁜데. 얼굴 좀 보여봐.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이보세요. 여기 또 하나 있네. 얘도 이쁘네. 친구 앞으로 가세요. 맨날 공원 지나다니면서 요놈들 보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네. 성공. 오, 점프. 너도 점프. 점프. 친구도 점프 했으니까 준비. 점프. 그렇지. 성공. 운동하려고 또 바닷가 나왔어요. 등산 갔다가 뒤에 바닷가 살 보이면 보이시죠? 오늘은 웬일로 물이 들어왔네요. 여기는 0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다음에 살이 찌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헬린이 생활에 출발 중이라서 살이 좀 찔려는데 살이 안 쪄서 고구마를 끼니 때 대참식이라도 어떻게 먹으려고 0.5kg라도 좀 더 치려고. 제가 지금 키가 182cm고 최근에 이제 최고 기록한 몸무게가 77kg. 저는 83kg까지 어떻게 불려보려고 최선을 누르고 다 그거랑 요플레 이거 형평 갈아야 되나? 요플레 이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 부자도 꼭 먹는다는 뚜껑. 요건 꼭 핥아 먹었지. 그래서 함께 식사를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집으로 그거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